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기관들의 매수세 속에 7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과 함께 엔비디아의 랠리에 힘입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가상자산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등세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는 미국의 12월 CPI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끝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자세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보는 이 빨간불인 것 같은데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발표 옵션 만기로 인한 변동성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은 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뭐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뭐 0.25% 아침 시가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일단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좀 받아주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하방에서는 받쳐주는 모습인데 오늘 이제 옵션 만기예요. 옵션 만기 때는 이런 기관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지수가 좀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양매도 시장이라고 해서 이 옵션의 이제 프리미엄을 좀 줄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긴 했는데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 대부분 종목들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늘은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다. 다만 좀 개별 테마 장세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테마주에 좀 없는 종목이라면은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장중에 나온 뉴스라든지 개장 후에 나온 뉴스들 이런 걸 좀 잘 체크하셔서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만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좀 잘 내실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바쁘시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주식 100%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소외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중요한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 좀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차트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코스피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지지가 좀 나왔었던 구간들, 저항선 라인 구간이 이제 좀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 라인 구간이 이제 2,550포인트 이 자리라고 말씀 좀 드렸죠. 요런 자리들이 직전에는 저항선 자리 구간이었습니다. 차트를 조금만 뒤로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직전에 저항선이나 지지했던 구간들, 요런 라인들이 있죠. 요런 라인들이 지금은 저항선 역할을 했었다가 지금은 역시나 또 지지하는 역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분봉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이런 라인들이 지지가 돼준다라고 했었을 때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깨졌을 때는 이제 2,500선도 열어두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2,550선 자리만 올라와 줘도 양호한 하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0.94%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간만에 2차전지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말씀 좀 드렸죠. 코스닥 시장이 어제 좀 하락했었을 때 또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 테마가 이제 2차전지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반도체 쪽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900선 자리를 노려보러 가는 시장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은 뭐 지금 없어요. 예, 없는데 일단 뭐 오늘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뭐 예상치와는 크게 뭐 떨어지거나 뭐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양호하게 좀 잘 넘어갈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가 좀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단 반도체 업종은 뭐 오늘 좀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일단 반등 이후에 조정 이후에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종목들은 일단 기다리셨다가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900선 자리에 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자리 돌파해서 올라갔었을 때마다 이제 어느 정도 종목들 수익 낸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실현 이제 어느 일부만 다 매도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일부 현금화 하신 이후에 900자리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좀 매도 수익 냈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재매수하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 시즌이 이제 계속 다가옴에 따라서 실적이 좀 양호해지거나 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턴어라운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또 꾸준히 또 찾아서 또 말씀 좀 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들 실적 관련 종목들도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또 따로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인 것에 비해서는 크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밤에 이제 CPI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전후로 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그리고 또 개별주들 테마 장세로 좀 흘러가기 때문에 장중 뉴스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6G 관련해서는 3년 넘게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한 번씩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신년의 첫 경영 활동으로 6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다시금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짚어주시죠. 네, 뭐 이런 종목들 테마는 이제 뉴스에 의해서 좀 많이 움직임이 좀 나오긴 하는데 어제 오후장, 장 마감 전에 삼성전자 이제 부회장께서,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M&A 준비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로봇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른시스라든지, 뭐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그 장 마감 이후에, 또 역시나 이재용 회장에 대한 뭐 행보가 좀 다시 나왔습니다. 이 6G에 대해서, 이제 계속, 투자해야 된다.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아마 시간 외로도 움직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어제 이제 로봇주들도 제가 장중에 뉴스를 또 올려드리고 관련주까지 올려드리면서 저희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또 종목을 좀 매매하셔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5G 관련해서 대장주가 옵티코어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옵티코어 상한가 들어갔고, 뭐 2등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에이스테크가 있는데, 에이스테크도 오늘 4~5% 이상 좀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상한가를 좀 찍고 좀 밀렸었네요. 이런 종목들도 아침에 제가 영상에서 뭐 오늘 관심있게 볼 수 있을 만한 테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 옵티코와 에이스테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들을 좀 찾아보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과 뉴스들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매매해 보시면은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여기서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 좀 짓자면, 오늘 옵티커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작아요. 오늘 사가 들어갔는데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거래 대금 자체가 일단 뭐 80억밖에 안 터졌습니다. 85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 주도 업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소한 거래 대금이 좀 터져야 되는데, 이 직전에 이제 9월 달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역시나 상하가 들어가고 나서 일단 그 다음날 갭상승이 떴죠. 그 이후에 이제 쭉 다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비슷한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진짜 삼성전자에서 뭐 6G라든지 뭐 5G도 마찬가지였는데, 5G도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시장을 굉장히 뭐 윤택하게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이 속도가 엄청 빨라서 뭐 영화 하나 다운로드 받는데 뭐 몇 초밖에 안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죠. 우리가 실생활에 쓰면서도 좀 잘 안 터지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의심을 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6G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성공이 좀 돼야 될 상황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이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엄청 큰 데이터들이 많이 오고 가야 되거든요. AI를 통해서 좀 뭔가 뭐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작용하려면은 뭐 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전송하기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에서 꼭 필요한 게 이 6G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에서도 계속 이 현대차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자율주행 쪽으로는 굉장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봐야 될 업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계속 좀 참고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관련주가 확실하게 이런 종목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은 없고, 오늘은 이제 예전에 5G 관련해서 올라갔었던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내일 아마 뭐 갭상승으로 좀 뜨겠지만, 뭐 이거에 대한 확실한 수혜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단기적인 테마 위주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일단 뭐 항상 이 5G나 6G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뭐 자율주행이 나오면서 이제 내년부터 상용화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요거에 대한 관련주들은 꼭 체크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실적 관련해서는 뭐 이제 뭐 이번 12월 4분기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거예요. 종목들의 상태가 그렇게 뭐 흑자가 잘 나거나 뭐 매출이 높은 회사들은 아니니까요. 단기적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뉴스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을 때 좀 바로바로 좀 노란톡방에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뉴스들 참고해서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I와 자율화의 이런 큰 기조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6G 기술일 텐데요. 언제쯤 상용화가 가능할지 그 시점과 함께 저희와 함께 5G와 6G 관련주들도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이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드디어 승인이 됐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기대감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움직임을 줬었고, STO 관련주들까지도 저희가 시세를 분석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재료가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 흐름 짚어주시죠. 네, 비트코인을 가격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침마다 계속 체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오늘 아침에 승인이 났다라는 기사를 보고 가격을 봤는데 뭐 가격 자체는 오르는 건 맞아요. 한 6,400 정도까지 올랐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관련주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재료가 나왔을 때 재료 소멸로 좀 빠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급적으로 끌어올린 부분이 좀 큽니다. 예.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제 기대감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가 좀 많아지면서 거래소들의 이제 수익률이 좀 올라갔을 때 이 거래소 관련주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특별하게 가는 이슈들이 없다 보니까 일단 비트코인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렸고, 우리기술투자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들어갔고, 하나투자증권 역시 상한가 부근까지 좀 올라갔었던 모습인데, 그 외에 뭐 STO 관련주라든지 뭐 코인을 가지고 있는 뭐 게임 회사들도 있어요.
뭐 위메이드라든지 뭐 컴스스 홀딩스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흐름은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코인 가격이 뭐 이제 8천만 원 이상 더 올라서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현물로서의 가치를 좀 인정받았든지 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좀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일단, 앞으로는 뭐 크게 하락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했었을 때 이거를 뭐 실물 자산으로 봐야 되냐, 이런, 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거죠. 실물 자산으로 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세금적인 면을 또 생각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가격적인 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겠지만, 이걸 또 거래를 함에 있어서 또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또 나올 텐데 뭐 그런 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종목들만 봤었을 때는 일단 저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3,000원대에서부터 지금 8,000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응하시기가 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내일 금요일 날 한번 갭이 좀 뜨게 되면은 갭 상승한 자리를 뭐 지지해 준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겠고, 만약에 내일 갭이 뜨지 않거나 아니면 갭이 좀 약하게 뜬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 수익을 실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뭐 저희 비트코인으로 뭐 물건 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ETF 상장에 따른 ETF 가격을 이제 계속 체크해 봐야겠죠. 비트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ETF 가격을 좀 확인하면서 관련주들을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좀 정리해야 될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 뜨더라도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투자증권 역시 뭐 지금 토스 상자 관련주 쪽으로도 엮이고 비트코인 관련주 쪽으로 엮이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저항대 박스권 자리를 갭상승으로 뚫어주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역시나 의견은 같습니다. 매수 쪽보다는 신규 매수보다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니까 여기서 뭐 포트에 없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 다른 종목들도 좀 테마주들이 요즘 투매가 좀 빠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공략하셔도 충분히 기회는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잘 대응하시고 신규 매수는 좀 따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가격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 영역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일 아침 장 전에 비트코인 가격도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가격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도 알아볼 텐데요. 제가 최근에 또 지난주였죠. 결제 관련주들 모바일 광고 관련해서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비트코인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결제 시스템 관련주들 다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지금 코인 가격 상승에 의해서 좀 관련주들 비슷하게 좀 엮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우선 오늘 카카오뱅크와 같이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뭐 이슈는 뭐 딱히 강한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외국인들 관광객들 결제액이 뭐 1년 사이에 이제 14배로 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거의 20% 넘는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다나 같은 경우에는 페이코인이라고 역시나 또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 거래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고, 또 NHKCP, 뭐 예전에 이제 한국사이버 결제였는데 이 종목도 오늘 좀 급등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딱히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없었는데 그나마 좀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다 섞였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딱히 이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개별 종목들에 대한 다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단
하나하나씩 다 묶어보니까 이제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NHN KCP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 관련해서 뭐 전자 결제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이미 좀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뭐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고 좀 급등이 좀 나왔었던 점이 있는데 일단 직접 고점 자리 13,000원 자리를 일단 뚫었다가 지금 확 밀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좀 나와주는 모습이긴 한데, 그동안 좀 전자결제 서비스주들 좀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꽤 오랫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2021년부터 계속 쭉 조정을 좀 받아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더 갈 만한 자리는 남아 있어요. 근데 상승 모멘텀을 좀 찾아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NHN, KCP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분 매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페이코인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좀 보일 수 있는데 이걸로 뭐 정고점을 뚫고 간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좀 보기는 좀 어렵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관광객 결제액이라고 했는데 카카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카카오도 좀 많이 올라왔고 카카오뱅크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낙폭 과대에 의한 뭐 매수세도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긴 흐름으로 본다면 한 2년 전 주가에 비해서는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뭔가 좀 이슈가 더 붙어준다면 확실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내용은 찾아보지 못했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아까도 좀 체크해 봤었지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을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로소멸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염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거래량 터진 종목들은 좀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전자결제 시스템 섹터 같은 경우는 섹터 전체에 어떤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개별주들의 이슈로 인해서 동반 상승이 나왔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의 흐름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이 있는데요. 리뷰로 만나볼까요? 네, 제 스톰테크 어제 이제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고점이 한 11,5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이상은 또 와야 되지 않나. 11,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만 단기적인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일단은 추가적인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도까지는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수기 부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 딱히 이슈는 없지만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올려가는 패턴이라서 기술적 분석상으로 일단 말씀 좀 드린 종목이고요. 오늘 신규 공략주로 MBT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MBT는 일단 우리가 뭐 네이버 웹툰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이버 웹툰 결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뭐 이런 여기는 이제 다운 웹툰인데 이제 다른 결제 시스템이긴 하지만 일단 웹툰 관련주들이 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상장도 준비하고 있다,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직접 고점 자리를 뚫어주고 나서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니까 일단 저는 뭐 긴 흐름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정고점 자리 한번 뚫어주는 구간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MBT 우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신규 공략주로 MBT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MBT를 비롯한 웹툰 관련주들의 흐름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오후장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노란색 영어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3글자 보내주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7거래일 만에 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그 상승폭의 흐름 자체가 조금 약하기는 해요.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갖고 보시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전체 시장에서 오랜만에 기관들이 몇 거래일인가요? 6거래일 연속 매도였다가 매수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계기가 보이는 건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선물 상황에서의 외인들의 이 매도 포지션 자체가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줄어들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갑자기 크게 돌아세우기에는 조금은 빠르지 않나. 이번 주까지는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혹여나 좀 더 밀린다면은 2,500포인트 초반까지의 모습은 우리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적으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딱히 그렇게 재미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선 삼성전자의 반등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우선 당장은 안 나와요. 아마 추세상으로도 보건데 72,000원 정도 부근으로 해서 바닥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자리를 보시고 대응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 나쁘진 않지만 아직은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좀 버티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상황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보이기에는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횡보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점과 함께 삼성전자의 눈치 보기가 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장 전망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미국 증권이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입니다.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에서 승인됐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인해서 기관과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는 11일부터 거래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7년가량 기다렸던 이슈기도 하고 작년부터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현물 ETF 승인 관련된 이슈인데요. 분석과 함께 앞으로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짚어주실까요? 네,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드디어 인정을 받은 것인데 이게 이제 여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승인이 났어요. 근데 이제부터 또 보자면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여타 다른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들이 또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과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개인적인 성향에서 단기 트레이딩이나 좀 더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가상화폐 쪽으로 자금 쏠림이 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자금의 조금 늘어나는 그 폭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본다면 어찌됐던 금융시장의 조금 확대 가능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 전반으로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당장은 좀 모르겠으나 긍정적인 시그널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은 올해까지는 가상화폐 관련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올해까지 어떻게든 신나게 가상화폐에 맞춰서 아마 좀 자산 증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주식시장에서 저는 보건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도 그래도 호재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이래저래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여나 드는 생각이긴 한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ETF 승인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저는 궁금하기도 한데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해봤을 때 뭐 설마 하는 생각이지만 전쟁이 나려고 하나?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이거죠. 대형, 그러니까 아주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여타 큰 많이 사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기관들의 조금 로비를 통한 모습이거나 압박을 통해서 결국 이뤄낸 성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래저래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시장이 약간 좀 열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의 주식시장에서 영향은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식시장은 아마 3월 감사보고서 시즌 전후로 해서 아마 후일 겁니다. 후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더 불거질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 가상화폐가 막 등락을 더 거듭할 수 있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이 지정학 리스크인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꺼낼지에 따라서 이런 심란한 전 세계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대만 또 공격한다는 그런 이슈도 있는데요. 뭐 실행하지는 않겠죠. 이래저래 좀 복잡한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가상화폐 시장은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고 주식시장은 조금 덤덤하니 조금 약간의 조금 심란한 분위기는 한동안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종목이 잘 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지켜보신다면 그래도 반등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좀 기관들의 움직임 같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관련주들은 웃고 있지만 일단 주식시장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2025년부터 가상자산 관련된 과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은 이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도 있다라는 점 시사를 해주셨습니다. 기관들의 움직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기관들의 움직임 함께 체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12월과 1월은 저희가 소록스로 5연상을 잡아내면서 4배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로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H&B 디자인에 대한 무상증자 이슈도 다뤄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네, 무상증자 종목을 제가 이제 굉장히 잘 짚어드리고 있는데 소록스 같은 경우는 거의 6연상 근처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5연상 이후에 올라가는 거 보고 정리를 다 했고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는 1월 24일 날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날짜 맞춰서 오픈 톡방을 비롯해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고 어제도 사실 고민을 했고 그저께도 고민을 했던 종목인데 H&B 디자인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1대4 무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내일까지 매수 대행을 해야지만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목을 제가 조금 약간 좀 뜯어봤습니다. 소송에 대한 부분도 있고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고 뭔가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제 좀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들어가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종목을 찬찬히 좀 뜯어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 게 2020년 말쯤인가요? 대한종건이라는 회사를 합병을 하면서요. 회사의 재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튼튼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100억 원대였던 회사 자체가 지금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아마 올해 연말까지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2천억 가까운 매출을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굉장히 좀 큰데요. 그거를 작년에 이제 오롯이 흡수를 했고 올 하반기 들어서 10월, 11월 들어서 M&A에 대한 부분과 갑자기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전환청구권, CB 전환청구권 행사나 신주권에 대한 행사를 할 때 그 단가 자체가 4,000원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3,000원대인데 4,000원대 중반인데 이거를 꺼내버린다고? 뭔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잘 보시면 차트 한번 봐볼게요. 2022년도부터 해서 주가의 방향성도 그렇지만 잘 안 좋았는데요.
회사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때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였지만은 다시 작년 말부터 올려치기 시작하는데 최근에는 무엇을 했냐? 무상증자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살짝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데요. 뭔가 좀 일련의 성장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상증자 잘 아시겠지만 이게 1대4 무상증자입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권리락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가요. 요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40%, 80%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요. 5분의 1로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지고 시총 자체가 400억 가량이 조금 넘어가는데 이게 5분의 1로 쪼그라드니까 400억 기준으로 따져보면 80억이 됩니다. 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말씀드리고 지금 방송 보고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올라가긴 해가지고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럼 시총이요 80억에서 90억 사이예요. 그러면 굉장히 솔직히 가볍잖아요. 그리고 회사의 재무 측면이 이제 2천억 가까운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됐고요. 뭔가 신주 행사도 그렇고 M&A 분쟁도 그렇고 뭔가 시끄러운 부분이 이거는 뭔가 조금 서로 이 회사를 먹기 위한 조금 일련의 과정의 싸움 중에 하나겠구나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매수를 우선 내일까지 해보고 이거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소록스도 잘하고 있으니까 해서 대응을 하고 그다음 잘 상한가를 아마 한 2-3번 정도 가지 않을까? 상황 보고 제가 우선은 아마 오픈 톡방이나 방송을 통해서 매도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소록스 우리가 했던 것처럼 차트 볼게요. 소록스 이 고점에서 제가 매도 사인 드렸죠. 말도 안 되는 가격 8,500원에서 8,800원 사이에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저 꼭대기에서. 아마 그 오픈 톡방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와 진짜 아마 거의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주도 남김없이 다 팔라 말씀드렸습니다. 주르르륵 빠지죠. 소록스 이거 1,8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반토막 납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죠. 나머지 거는 1월 24일 날 신주 권리금을 통해서 팔면은 우리는 소록스 이거 한 4.6배 먹었거든요. 이거 나머지 물량. 신주 팔아도요. 수익률이요. 20%가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응할 게 새롭게 생길 건데 소록스는 정리하고 제가 다른 종목을 또 재밌게 오픈톡방에서 공개를 팍 해드릴 거니까 하시면 되고 중간에 이제 이 HNB 디자인 입에 잘 안 붙는데 요거 대응을 할 건데 1대4란 말이에요. 그러면 20% 수량을 가지고 우리가 상한가를 뭐 얼마를 갈지 모르겠지만 잘 먹고 나올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수량도 상황 보고서 정리하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 방송을 안 해요. 제가 목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온 거니까 참고하시고 상황 보시다가 오늘 지금 방송 보고 따라 사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그러지 마시고 내일까지 사셔도 되니까 천천히 상황 보시고 내일까지 매수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아니면은 아래 보시면 이제 오픈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무료 방송 진행을 하니까 보고 같이 대응을 하시던가 편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분석을 한 이틀 동안 열심히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무중 끝나고 그 신주 받고 이 HNB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저희가 팔 거잖아요. 그렇죠? 팔고 나서도 종목을 조금 중장기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 종목으로 장기간 봐도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대응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우선은 관심주로 대응을 할 거고 이 종목도 무중을 해보자라는 입장이니까요. 한번 뭐 관심 있으시다면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상증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도 여러 번 강의를 해드렸었고 일단은 전반적인 공식이 있지만 HNB 디자인에 한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또 장 전에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영어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KMW
종목들인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6G 관련주들 바닥일 때 한번 지켜보자라는 사인을 드렸었고 대장주로 KMW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6G에 힘을 가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대장주로 KMW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MW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5G 관련주들이나 이쪽 통신 관련주들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같이 꺼냈던 게 뭐였냐면은 트럼프 얘기를 제가 꺼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이제 그 픽한 산업이라고 할까요? 업종이라 표현을 하자면 여기 인터넷도 있지만 5G가 무조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성장성이 있다는 건데 우선 이슈화가 된 것은 뭐냐면 이재용 회장님이 새해 첫 경영 행보로 6G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5G는 뭐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사실 그렇게 잘 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요거 6G 같은 경우에는 5G보다 10배에서 40배가량 빠르다고는 하는데 열려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의 행보 자체가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아래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고요. 위로 계속 올라갈 그림들이 형성이 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도 저는 특히나 KMW, 대표적인 종목들 OE솔루션 등등, 서진시스템 등등 많은데 이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냐. 진정한 상승 국면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나 몇 년 전에 우리 5G 관련주들 정말 많은 수익이 났었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 KMW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이 차트 보시면 아시지만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 빠졌단 말이에요. 네. 빠지는 자리 자체도 왜 여기까지 말씀드렸었냐면 2018년, 19년 초에 요 그림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바닥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빠지기는 않겠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이슈만 받는다면 어떤 특정한 그림만 형성이 된다면 트럼프 이슈가 있었고 삼성의 이슈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1차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고민을 해본다면은 항상 똑같아요. 전에 이제 머물렀었던 이제 나름의 횡보 자리, 보합권 자리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자리 눈에 들어오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3만 원까지 열려 있어요. 지금 13,800원인데 3만 원까지 열려 있어요. 물론 단기간에 올라갈지 여부는 불투명해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중장기 플랜으로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 훨씬 더 5만 원, 6만 원대 KMW를 매수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KMW나 이쪽 5G 관련주들, 6G 관련해서 조정 흐름이 나온다면은 과감하게 물탄다고 표현을 하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지만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기회가 온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꼭 조정이 좀 나온다 싶은 날에는 그게 하루 이틀 조정이 안 나오고 1, 2주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드리는 건 장기 플랜이에요. 그렇죠? 짧은 상황에서 이게 흔들리고 밑으로 깨지고 사자마자 깨진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단가 낮추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회가 온 거니까 잘 활용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6G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산업 전망이 긍정적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긴 흐름에서의 눌림목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카카오페이 짚어볼 텐데 저희가 카카오 그룹주들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좀 짚어드리면서 항상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체크하자라는 말씀 남겨드렸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카카오페이 결제액 자체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카카오페이도 가격 분석해 주실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카카오 얘기를 몇 차례 드렸어요. 카카오가 주가 자체가 잘 가다 보고 또 그간에 이제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게 의장 리스크 다 해결했다는 거죠. 시장에서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아요. SM 리스크가 없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올라갈 일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수급 상황으로도 카카오 같은 경우 살펴보자면은 굉장히 퍼펙트한 상황들, 외인도 그렇지만은 기관들도요. 쌍크림 매수를 좀 최근에 더더욱 하는 모습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카카오페이가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좀 받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외국인 관광객 결제액 관련해서 이슈가 좀 터지긴 한 것 같은데
뭐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뭐 저도 이제 즐겨 씁니다. 뭐 200만 원밖에 맥스로 되진 않지만 뭐 즐겨 쓰고 있는데요. 근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바닥을 확인할 만큼은 확인했고 여기서부터 해서 튀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재밌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 나름에서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작년 3월, 4월, 5월 자리들의 라인이 있는데요. 바닥 자리와 고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만 6천 원 정도 자리가요. 나름 새롭게 출발을 해가는 자리예요. 매물벽과 싸우기 시작하는 자리인데 여기서부터 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면서 가면은 자연스럽게 7만 원짜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대형 종목들 한번 튀기 시작할 경우에는 이 구간대 자리에서 고점까지는 보통 튀는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7만 원까지는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한동안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짚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요. 보유자분들은 꼭 좀 홀딩해 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들 역시나 홀딩 전략 세워주셨고요. 자세한 신규 매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의 오후장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기관들이 양시장 모두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후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기관 매수세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외인 매수세가 오늘 간만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외인들이 이거 다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외인들이 매도세가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오늘 사실 기관에서 매수 대응하는 쪽은 연기금밖에 없거든요. 연기금의 대량의 좀 순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그간에 매도했던 수량들을 잡고 있긴 한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반등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냥 좀 버티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상승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기관 매도가 종료됐기 때문에 기관들이 좀 매수하는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것은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셔야 될 게 코스닥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좀 강세 흐름이라서 코스닥에서의 기관의 매수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의 매력도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오히려 한동안은 더 잘 버텨지는 모습일 것 같고요. 코스피는 현재로서는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 자체가 원체 좀 불안하단 말이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좀 줘야 될 건데 아직 폭이 좀 작아요. 어제 많이 빠져서 조금 아쉽긴 한데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추이상으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좀 쏠릴 수가 있어서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회는 다시 오기 때문에 저도 그 기회를 잘 판단하고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무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추천주 나가고 했는데요.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는 오픈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돈 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셨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장 전과 장 마감 이후에도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6G 관련주들, 가상자산 관련주, 결제 시스템 관련주들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종료되는 시점 속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종욱 전문가님의 공략주 MBT까지 전망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